예전에 그런 사진이 있었죠. 홍수가 났는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게 이제 K 직장인의 출근 모습이라고 한 10여 년 전 사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네 직장인들 참 태풍이 몰아쳐도 홍수가 나도 몸이 아파도 출근들을 참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역발상 경제 시간에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교수님도 막 아픈데 네. 그 아픈 몸을 부여잡고 출근하신 적 있으세요? 거의 항상 그러지 않을까요? 항상. 그렇죠. 뭐 이거 관련돼서 우리나라 현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국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국제 자료요? 예. OECD 국가별 1인당 연간 병가 일수를 2019년 기준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 통계도 있습니까? 예. 오스트리아가 약 17일, 그리고 캐나다가 약 8일, 미국이 약 7일, 영국은 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간 병가라면 아파서 쉬는 날. 맞습니다. 아니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17일이나 쉬어요.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하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나라 1.2일로 OECD 발표에 의하면 최하위였죠. 그러면 약간 생각해봤을 때 좀 이상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튼튼해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직장인보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직장인보다 한 15배? 미국보다는 6배 정도 우리가 튼튼해서 쉬지 않는 걸까? 병에 안 걸려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 휴가를 쓰고 나서 병가를 보통 쓰는 경우가 많고 또 병가가 아주 아프거나 진짜 거동이 어렵지 않은 한은 안 쓰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노동 패널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 중 병가 제공 사업장의 근로자 비율은 47%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병가 사용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작을수록 그쵸. 사업장이 작을수록 아파도 그냥 참고 출근하는 사람들. 그렇죠. 병가 휴가를 쓰기가 어렵다라는 방증이겠네요. 맞습니다. 미국이 1년에 7일, 캐나다는 8.5일. 그것도 그냥 병가로만 쉬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2일. 그렇죠. 하루 정도죠. 뭐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아파도 출근을 합니다. 근데 일단 아파도 참고 나가서 일을 하면 이게 회사에 도움이 될까?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좀 궁금했는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 몸이 아파서 하루 쉬고 싶으면 아버지가 학교 가서 죽더라도 학교 가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항상 저는 학교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죠. 개근상은 꼭 받아야 된다. 개근상이 그 사람의 사실상 어떤 굉장한 능력이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실도를 따지는 약간 뭐 그런 지표처럼 약간 생각할 때도 있었잖아요.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조퇴하고 와라. 맞아요. 그렇죠. 조퇴도 진짜 아파서 정말 안 되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궁금했는데 이번 조사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캐나다 콩코르디아 대학에서 평균 나이 31세 젊은 친구들이죠. 경영대학원 졸업생 약 450명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 사이에 아파서 회사에 가지 못하겠는데 나가서 일한 날이 얼마나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평균 3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콩코르디아 대학에서는 이제 아픈데 출근하는 것은 이제 집에서 쉬는 것보다 회사의 비용 손실을 더 많이 끼치고 회사원들의 전체 근무 상황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는 몸이 아픈 직원들의 출근과 결근에 대해서 지침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와 관련돼서 다른 캐나다 대학에서는 아파도 출근한 직원은 집에서 쉬는 직원에 비해서 회사에 약 2배의 생산성 손실을 끼친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픈 사람이 나오면 오히려 생산성이 낮다. 이런 조사 결과였고요. 이거 관련돼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조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트레스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2021년 경제활동을 하는 국내 1,0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직무 스트레스가 중간 내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서 약 20% 정도 생산성 손실이 크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가서 일하면 사실 안 한 사람보다 20% 정도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굳이 아픈 몸 이끌고 나가고. 근데 조금 전에 이정옥님이 오늘 아침에 남편이 아픈데도 출근했는데 마음이 짠하네요. 그렇죠.
그 퇴근하면 그냥 한번 안아주세요. 예.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예,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참 씁쓸합니다. 대한민국의 참 직장인들이. 근데 일단은 출근하자. 일단은 나가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오자라고들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참 굳이 이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조직이 이제 큰 데는 모르는데 작은데 혹시 자기 혼자만 그 업무를 하고 있다 해서 본인이 안 나오면은 대체 인력이 없다. 대체 인력이 아예 없고 이게 회사나 뭐 사업체가 멈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실 사람이 많아가지고 굳이 안 나와도 되지만 또 나와야 되는 게 또 이게 상사 눈치나 주변 동료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이거는 조금 논의일 수도 있는데 그 통계청 2021년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요. 네.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그만둘 당시의 평균 나이가 약 49세거든요. 49.3세예요.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 혹은 그쵸. 그 사람 생애에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가 그렇죠. 49.3세. 그러니까 40대죠. 50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심지어 우리가 40대 이막을 시작하는데 전체 이 자료에 의하면 정년 퇴직을 하는 경우는 7.5%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한 90 몇 % 이상은 정년 퇴직을 못 하잖아요. 그만큼 고용 안정성이 높진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실 아파도 상사나 주변의 평가 이런 거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사실 또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고용시장이 유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생 직장 뭐 근속이라든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사실상 아니고 어려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했는데 네. 예를 들어가지고 40대 말 50대 초에 회사를 나가거나 직장을 나가서 다른 잡을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막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연성도 없는데 안정성도 없으니까 더더욱 우리나라 직장인 K 직장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상사 눈치나 주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랑 더 갑을 관계가 그렇죠. 공고해지는 거고요. 자, 일단 병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병가 말고 아프지 않더라도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연차 휴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우리나라의 실상하고 해외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많은 나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원티드랩 리포트에 의하면 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소진하는 연간 평균 휴가일수를 알아봤는데요. 10일 이상 15일 미만이 48%였고요. 네. 그리고 10일 미만이 25%, 그리고 15일 이상 20일 미만이 22%였거든요.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법정 연차 휴가가 보통 이제 1년 단위 15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15일이 딱 그쵸. 발생이 되죠.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그쵸. 연차가 하루씩 늘어나니까 이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응답자의 한 70% 이상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가를 못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 다 거죠. 못 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아직까지는 휴가를 다 쓰면 주변에서 칭찬하기보다는 얘가 살짝 일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좀 널널한가? 아니면 약간 근무에 약간 태만하지 않나 이런 시선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휴가 다 찾아서 쓰는 직원을 회사에서는 좀 안 좋아하죠. 회사에서도 안 좋아서 동료끼리도 암암리에 사실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얼마 전에 국민대 주재우 교수님이 맞아요. 나오셔가지고 노력 휴리틱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행동 경제하고 네. 노력 휴리스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더 노력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에게 어떤 보면 좀 정상적인 점수 더 줄 수 있다 막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듣다가 그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그런 거에 더 민감하고 더 가점을 주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회사나 조직 생활할 때도 지날 때 인상도 막 쓰고 나 어제 야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숨도 좀 쉬고 뭐 이래야지 사람들이 쟤 일이 많나 보다 일도 안 시키고 그쵸. 평가도 잘해주는데 항상 웃으면서 다니면 쟤는 일도 별로 없고 해맑게 회사 잘 다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일도 더 시키고 성과가 똑같아도 평가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성격이 약간 해맑은 편이어가지고 인상도 안 쓰고 뭐 한숨도 잘 안 쉬고 이렇게 웃고 다니니까 항상 주변에서 쟤는 뭐 이렇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편한가 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 딴에는 평가를 제가 한 거에 비해서는 적게 받는 생각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는 좀 남들이 더 보기에 어렵고 짠해 보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휴가도 적게 하고 아파도 나와서 일하면 저 사람은 아파도 나와서 일하는 저렇게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있죠. 충성심.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격려하는 인사말도
고생했다가 더 많죠. 사실은 수고하셨어요. 잘했다보다는 그러네요. 고생했다가 더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한 것보다 고생한 걸 더 쳐주는 문화?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저도 지금 어디선가 사장이기 때문에 저도 반성을 좀 합니다, 사실은.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 일에 중독되고 그쵸. 워커홀릭이 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오늘 주제에 가장 약간 제 생각 달랐는데 워커홀릭을 하면은 보통은 본인 스스로 좋아 사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 조사 작코리아 조사에 의하면 일중독 실태 조사라는 걸 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일중독 실태 조사 별 조사가 다 있네요. 그렇죠. 찾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48%는 스스로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일중독자다. 그렇죠. 그것도 많았는데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더 놀랬던 게 이 48% 중에 이거를 100%로 두고 다시 계산해 봤더니 이 중에 약 53% 정도는 나는 워커홀릭이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일이 많아서 비자발적으로 워커홀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나머지 약 한 47% 정도만 나는 일이 너무 좋고 노는 것보다 일이 좋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워커홀릭을 하면 자기가 일하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난 일은 안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워커홀릭이 됐다는 직장인들이 53% 절반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죠. 이른바 그쵸. 번아웃 된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면 노동 시간을 좀 줄이면 괜찮을까? 그렇죠. 이것도 근데 그 역효과가 났다.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사실 이제 번아웃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번아웃 이야기 긴데 저는 번아웃이 한마디로 만사 귀찮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하기 싫어. 막 다 놔버리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저는 어떤 조사 봤더니 우리나라 직장인 한 95%가 정도는 번아웃을 겪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번아웃을 없애려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어요. 약간 표피적이긴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소프트 회사 옥타는 금요일 휴무제를 그러니까 금요일날 실개 휴무제를 도입했어요. 그걸 주 4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금요일날 열심히 쉬었는데 토요일날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요? 왜냐하면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주당 시간만 줄여놓으니까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요일을 쉬고 토요일날 나오는 약간 황당한 경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2017년 이후부터는 넷플릭스라든지 드롭박스라든지 G 등에서 앞다투어서 무제한 휴가제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무제한으로 쉬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반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사 관련 플랫폼 네임리 조사에 의하면 무제한 휴가가 없는 기업은 평균 임직원이 15일 정도 휴가를 썼는데 무제한 휴가가 있는 곳에서는 13일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제가 계산해봤더니 약 15% 정도 오히려 무제한 휴가가 있는 곳에선 직원들이 휴가를 안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 같은 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근무하도록 하는데 본인이 맡은 업무가 구멍이 나면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냉정한 거죠, 미국은. 맞아, 표피적인 거고.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 조사 등을 찾아봤더니 이 휴가를 쓰면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옆에 보니까 동료가 별로 안 쉬어요. 근데 나만 쉬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안 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휴가를 많이 가고 어떤 사람은 휴가를 적게 가니까 이게 컴플렉스가 생겨가지고 내부에 분열이 생겨서 오히려 이제는 대기업들이 무제한 휴가 정책을 이제 폐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럼 좀 대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직장인은 쉴 권리가 있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그 사이에서 접점을 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직원의 행복이 사실상 생산성을 굉장히 높인다는 관련 자료는 많은데요.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영국의 옥스퍼드대 연구팀에서 직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줄을 따져가지고 생산성을 찾아봤더니 약 13% 정도 더 행복할 때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면은 동기부여나 인지적 유연성, 협상, 문제 해결 등이 월등히 높여지면서 10몇 % 이상 더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감소 등으로 생산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관련돼서 직장 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지금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작게 볼 게 아니라 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온 거죠. 우리 황일용님이 교수님 해맑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직장에서 그렇죠. 막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는 잘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 가서든 항상 해맑고 좋아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또 노력 휴리스틱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살짝 좀 티도 내야 되고. 그렇죠. 오늘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역발상 경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시죠.